자, 스케치 그리기 탭에 있는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스케치 그리기에 보면은 스케치 요소를 그리는 데 대한 명령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선. 자, 선은 자, 클릭을 하고 첫 번째 점과 자, 두 번째 점을 자,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자, 선을 작성할 수 있죠. 자, 인벤터 구속 조건 추정. 그러니까 도구의 자, 응용 프로그램의 자, 스케치에 있는 자, 구속 조건 배치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서 평행 및 직각.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 선에서 자, 선을 그으시면 만약에 자, 수평선을 이렇게 그으시면은 여기 옆에 보면은 커서 옆에 보면은 이렇게 수평 구속 조건 모양의 마크가 보이죠? 수평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빼게 되면은 수평 구속 조건이 안 붙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선택해서 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 명령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심점 원. 그러니까 중심점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쭉 마우스를 움직여서 원의 반지름을 선택해서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로 보면 탄젠트 원이라는 게 있는데 탄젠트 원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의 자, 선이 있을 때 탄젠트 원을 선택하셔서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과 세 번째 선을 선택을 하면은 자, 이 세 개의 요소에 탄젠트하게 접하는 탄젠트 원이 이렇게 작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호 같은 경우에는 3.5와 탄젠트와 중심점 호가 있는데 3.5는 호의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과 두 번째 끝점을 하면은 자, 세 번째 점은 이 호의 반지름을 정해주는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호의 반지름 이렇게 볼록한 정도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3.5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젠트 호는 일단 기본적으로 쓸 수 없고 일단 다른 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선 같은 다른 개체가 있으면은 탄젠트 호를 클릭해서 그리면은 자, 이런 요소의 끝점을 인식하면서 다른 요소에 탄젠트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호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심점 호는 가장 기본적으로 CAD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였는데 중심점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첫 번째와 자, 중심점 먼저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자, 중심점 호를 그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직사각형으로 넘어갈게요. 직사각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직사각형과 세 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두 점 직사각형은 자, 수직 수평한 가로선과 세로선을 갖는 이런 일반적인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점 직사각형은 평행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수직 수평하지 않은 직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위로 이렇게 싹 삐져나오는 3점 직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의 명령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이렇게 첫 번째 선을 비스듬하게 그리면은 비스듬한 거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좀 다른 거죠. 자, 스플라인은 자유곡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 쭉 이어나가면은 이렇게 자, 스플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그리고 나서 ESC 누르면 안 되고 자, 스플라인은 반드시 작성이 끝나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여기 보이는 작성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스플라인이 작성이 됩니다. 스플라인은 나중에 우리가 서페이스 모델링을 할 때도 많이 언급을 할 텐데
스플라인에는 여기 있는 베지어 곡선이 이렇게 창고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베지어 곡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장력선인데요. 이 스플라인의 이 점에서부터 점을 기준으로 이 선이 휘어짐 정도를 이 녀석이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타원. 타원 같은 경우에는 원과 원을 선택하는 것, 그 원처럼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찌그러진 원을 그리는 건데, 일단 타원의 중심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축점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주면은 타원의 모양을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명령은 작업점을 선택하거나 나중에 우리가 구멍 명령을 이용해서 탭이나 카운터버를 뚫을 때, 자, 스케치 배치 구멍 명령에서 그 구멍 자동 중심을 인식하게 해주는 자, 그런 점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자, 점을 작성할 때, 자, 형식에서 여기 있는 자, 중심점을 체크 해제하면은 눌러지지 않은 상태로 바꾸면은 이런 십자선이 아닌 일반 점이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인벤터 디폴트는 이게 눌러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목깎기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봤었던 직사각형을 있으면은 이런 코너 끝을 둥글게 하는 이것을 바로 목깎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깎기를 한 다음에 목깎기의 반지름을 설정하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사라집니다. 예. 목깎기를 해가지고 반지름을 그냥 써준 다음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해서 목깎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끝에 점을 선택해서 목깎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못따기는 마찬가지죠. 끝에 둥글리기가 아니고 이렇게 잘라주기. 자, 오토캐드의 챔퍼하고 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두 거리가 있는 반면에 거리가 있는 반면에 자, 두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와 각도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주고 자, 이번엔 못따기인데, 자,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같이 누르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확인 버튼 누르면 그냥 사라집니다. 이건 명령의 종료를 의미하는 거니까 못따기를 띄워놓고 확인 버튼이나 엔터를 누르지 마시고요. 자, 못따기는 두 개가 저기 오토캐드의 챔퍼하고 같은 건데, 두 거리가 이게 같게 이렇게 잘라주는 거고, 두 번째는 거리가 다르게 이렇게 잘라주는 거고, 세 번째는 거리와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못깎기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못따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끝에 점을 선택해서 못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따기와 못깎기는 중요한 것이, 자, 그 보면은 모델링을 할 때 이 못따기와 못깎기가 만약에 이 개념이 나중에 그 부품 다듬기, 그러니까 사상 처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R주기라든지 그냥 C따기로 해가지고 부품의 최종 마무리를 하는 거면은 스케치 상태에서는 절대로 못따기나 못깎기를 하지 마세요. 이런 스케치 상태에서 못따기하고 못깎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 챔퍼나 이런 부품 다듬기용 못따기나 못깎기는 나중에 피처 명령에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의 못따기하고 못깎기는 말 그대로 부품의 중요한 이 프로파일의 중요한 형상을 나타내는 못따기나 못깎기인 경우에만 쓰면 됩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각형은 사각형 이상, 그러니까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건데,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내접이 있고 외접이 있는데, 이것은 다각형을 아우르는 전체 원에 내접한다는 얘기고, 이것은 다각형을 아우르는 전체 원에 외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육각형일 경우에 이렇게 자르면은 자, 끝점이 이 점으로 되고, 그 다음에 외접으로 하게 되면은 다각형의 끝점이 여기에 중간점으로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구석 조건 표시하면은 자동적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일치 구석, 선들이 전부 길이가 같게 옵션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길이가 하나만 늘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고정이 안 돼서 그러네요, 일단. 자, 그럼 모든 구석, 전체 구석 조건 숨기기로 가고, 자, 텍스트는 말 그대로 여기다가 자, 글자를 삽입을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쓰실 분은 이런 옵션 같은 걸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형상투영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자, 형상투영은 절단 모서리 투영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형상투영만 설명을 드릴게요. 형상투영이라는 녀석은 다른 모델에 있는 모서리를 스케치 요소로 갖고 오는 그런 명령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돌출을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을. 돌출을 했습니다. 돌출하고, 자, 여기다 스케치를 하면은, 자, 일단 스케치를 하면 이 선은 그냥 눈에만 보여지는 거지, 얘는 스케치 요소는 아니에요. 자, 보시면 얘는 스케치 요소는 아니에요. 그냥 모델, 모서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서리를,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보면 이런 모서리를 갖다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형상투영 명령을 이용해서 각각의 모서리를 선택을 하면은, 각각의 모서리가 스케치 요소로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자, 보면은 이 평면에 있지 않은 다른,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평면, 이 스케치 평면이죠. 이 스케치 평면 상에 있는 거 말고 그 위에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것도 선택해서 갖고 오면은 이 선이 스케치 평면으로 이렇게 투영이 되어서 탁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박혀버려요. 자, 근데 형상투영으로 불러온 선 색깔은 다른 선하고 모양이 좀 틀리죠? 자, 보시면은 구속이 된 선은 진한 파란색이고 구속이 되지 않은 선은 하늘색인데, 자, 여기에 보시는 자, 형상투영으로 갖고 온 이 녀석은 색깔이 검정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에서 참조해서 갖고 온 모서리 형상투영선은 검정색으로 인식된다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스케치에서 그리기 명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